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박정우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우님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 직장인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1년 조금 넘게 만났어요. 정말 많이 좋아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친구가 가정사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보는 게 더 아픈 일이네요. 예전에는 밝고 웃음 많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최대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현우님은 혹시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옆에 있어줄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서 뭐 어떤 얘기를 많이 건네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묵묵히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랑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를 것 같거든요. 음. 뭔가 일단 이 사람한테 지금 일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혹시 현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든 적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내색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우님이 보니까 어떤 자리를 만들면 예를 들면 뭐 한강을 한번 같이 가자 음, 이러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뭐 좋은 펍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칵테일 한 잔 하자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음, 털어놓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위기, 바이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뭐 시끄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시끄러운 데서 진지한 사람과 뭔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내가 이 분위기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싶을지 안 하고 음. 싶을지는 또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일단 분위기를 편하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짜증낸다고 해서 똑같이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안 그러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이게 말이 더 없어지거나 네. 힘든 걸 보여주지 않게 되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또 현우님이 사연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느낄 때마다 무력감이 너무 커요. 근데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자주 보여주잖아. 너무 힘든데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사실 한 달 전에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짜증을 냈고 감정이 안 풀려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당연히 같이 버티는 게 연애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괜찮다. 네 옆에 있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여자친구는 그렇게 싸운 후에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저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계속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 여자친구분의 마음을 그냥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음, 왜 미안하고 이 상황들이 생겼었을 때 남자친구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거를 이 정우님이 알면 더 좋잖아요. 그쵸. 현우님이 봤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지금 남자친구랑 1년 넘게, 조금 넘게 만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아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좋아하는 상황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이게 자꾸 뭔가 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니까 맞아요.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이 남자친구한테 그냥 그 감정을 터트리는 것 같아요. 어, 다만 이게 잘 풀리면 이렇게 싸워도 화해가 금방 되거든요. 네, 뭔가 안 좋게 되잖아요. 네. 이걸로 계속 싸워요. 음,
너 언제까지 데이트할 때마다 그렇게 있을 거야. 이런 순간이 되면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끝이 날 것 같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데이트 왔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뭐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 계속 보이는 거,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 계속 보이면 그건 데이트가 아닌 거니까. 네. 근데 이 여자친구 대사를 보면 오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자주 보여주잖아. 너무 힘든데 여기서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을 자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걸까? 또 물어봤어요. 연애를 안 하고 싶어. 오빠랑 음.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오빠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어본다는 게 원래는 확신에 대한 그걸 듣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 네. 붙잡아줘. 그러니까 뭔가 오빠가 해주는 것만큼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계속 너무 힘든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책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내 옆에 있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힘든 모습만 계속 보여주니까 그게 자기도 계속 뭔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연애가 좋게 풀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연자님, 정우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거나 네. 이 여자친구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되는 순간도 올 거예요. 네. 이게 지금은 한 번이지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겪는 일이 예를 들면 뭐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다. 뭐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다 그러면 건강해지면 괜찮은 거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취업을 하면 괜찮아지는 건데 네. 가정적인 문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사이에 무언가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친구가 또 대답을 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괜찮다. 네 옆에 있고 싶다. 사실 전 여기서 확신이 어느 정도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여자친구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미안해하고 또 그 남자친구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이미 이 여자친구는 자신감, 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내가 더 미안해하고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 연애의 균형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요 사연을 다 들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사연님 읽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참고 있다가 또 싸우게 되면 마음이 멀어질까 봐요. 내가 붙잡는 게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지금은 연애보다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맞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봐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 있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사람의 버팀목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무서워요. 사랑해서 붙잡고 싶은 건데 여자친구의 말과 감정이 때로는 이 사랑이 진짜 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드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님이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사연자님이 마음을 붙잡거나 아니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붙잡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뭔가 있으면 이 관계가 지속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미 마음이 이런 모습을 봐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다는 것 자체가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 있고 싶다는 남자가 얼마나 너무 대단한데요. 여기서 뭘 더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사연을 남자친구가 보냈다 보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도 얼마나 힘들까 싶긴 한데 이미 남자친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지치는 시점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이제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 맞춘다. 뭔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스스로가 지칠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뭔가 했었을 때 내 감정의 변화가 더 크게 온다면 네. 그건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이런 상황일 때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데이트할 때마다 싸우잖아요. 근데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뭔가 다른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고 나도 지금 사연으로 보낸 얘기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자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행 가서 하면 풀리기도 하고 다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행이 이별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갔는데 이 안에서 여자친구가 더 단호하게 나를 밀어내는 거야. 오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까지 좀 생각이 많았어. 뭐 이런 얘기하면 남자분도 더 붙잡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서 그게 본인이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면은 내 상황이 힘든 거라서 남자친구를 밀어낼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대부분 이런 커플들이 마지막 결말이 오히려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이일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 하는데 힘든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나도 스스로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음, 감정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느 누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걸 뭔가 진짜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네. 결혼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좀 타이밍도 있는 것 같은 게 사랑은 타이밍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게 둘이 만날 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뭔가 쉬는 기간을 갖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막 당장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남자친구 옆에 있는 게 당장 너무 힘들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면은 저는 잠깐 멈추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요. 음, 이게 뭐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그쵸. 기다리는 사람도 힘든 거고 맞아요. 이 사연자님 여자친구도 말을 못 해요. 오히려. 음, 내가 끝을 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걸까 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연애일 때 제일 힘든 거는 사연자님도 힘들지만 이 맞아요. 사연자님 마음을 밀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근데 이게 왜 더 힘든지 아세요? 이분은 지금 가정사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정호님이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장 좋은데 이건 능력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게 네. 사연자님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하면 끝끝내 나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요거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현희님은 내가 연애를 하다가 다른 감정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좀 풀어갔었어요? 다른 감정? 사실 이게 뭔가 1년 정도 만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감정을 직면할 일이 뭐 싸우지 않고서야 네, 그럼 뭔가 싸웠을 때. 뭐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면은 일단은 얘기를 해야죠, 대화를.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대하는 편이에요? 직설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음. 돌려서 이런 상황은 내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 사과해야죠, 당연히. 뭔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일단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러면 혹시 현희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조금 서로 달랐다라는 게 있을까요? 음, 연애하면서. 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뭐 하나 정도를 알려주세요. 예를.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면은 그게 이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가 조금 회피형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대화하면서 풀어가지 않는 그런 편이었던 거예요? 회피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저도 뭔가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어, 애초에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많이, 성격인 거고. 네네, 좀 내향적인 편이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바쁘기도 했고, 일이 바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말이 좀 안 통하고, 이게 뭔가 대화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안 된다 하면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힘든 거고 네, 맞아요. 저 사람의 감정도 모르니까 나도 계속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두 분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 직면을 했어요. 우리는 이때는 피할 수도 없는 거고 더 맞닥뜨렸던 건데 동훈님이 진짜 마음이 크다면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음, 다만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질질 끌면 사연자님 여자친구도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아니면 나의 뭔가 생각해 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싸워도 괜찮지만 뭐 다여섯 번 더 싸우거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끝끝내 나한테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분이 정말 충분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일도 그냥 안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면 현우님이 봤었을 때 이별을 해야 하는지 계속 만나도 되는지 요거 한번 그냥 답을 알려주죠. 이 상황에서요. 네. 저는 뭔가 계속 뭐 견디고 만나라 이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잠깐 멈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일단 나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자친구도.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 끌고 가봤자 싸울 것 같다고 또 하시잖아요. 일단은 잠깐 홀딩. 근데 그게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잠깐 서로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그 기한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친구의 가정사는 기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보면은 서로의 좀 소중함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 수도 있고, 아, 그런 가정사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부딪히지 말고 일단은 잠깐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판단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사연자님이 이 방송을 듣고 조금씩은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만났을 때 지친다면 더 빨리 끊어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음,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별에 대한 결정인데 이거는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정호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